그 다음에 보면 재개발도 이번에 제동이 걸렸어요. 재개발은 걸린 게 3개예요. 음. 3개인데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의미 없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뭐 걸렸죠? 첫 번째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분양권 시장의 과열을 되게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양권 전매 제한 거는데 분양권 전매가 되니까 사람들이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투자를 이렇게 가니까 조합원 입주권 거래도 막겠다라는 거를 2가지를 내놨어요. 하나가 그렇죠. 뭐냐면, 그러니까 조합원의 입주권을 관리처분기에 인가 떨어지고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입주 때까지. 네. 그러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하게끔, 이제 그 거래를 못하게끔 막는 규정이 생겼죠. 그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요. 그렇죠. 시행 시기 자체는 아마도 뭐 지금 9월에 개정 법안을 발의해도 이제 시행하려면 또 경과 기간을 둬야 되니까 뭐 내년이나 시행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개정안 시행 이후 발의가 아니에요.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이니까, 그렇죠. 예, 지금 기존에 막 가고 있는 데들은 이 내용에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막 조합 설립 이제 막 한 단지 또는 이제 조합 설립을 아직 못한 데라든가 조합 설립은 했으나 건축 심의까지는 가기 먼 단지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그렇죠. 예. 그리고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하고 있는 데들도 걸릴 가능성들이 있어요. 한남뉴타운 이런 데도 어느 구역은 걸리고 어느 구역은 안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해야지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엑시트 하겠다, 팔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 요거에 따라서 좀 장기로 묶이게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걸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5번에 네. 이제 저는 사실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인데 일반 분양 재당첨 제한은 있어요. 그렇죠. 있었는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살아나는 게 있었는데, 조합원 것도 재당첨이 못 되게끔 했대요.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A구역, B구역 2개의 조합원이야 집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에서 관리처분인가 떨어져서 동호수 배정 받아서 당첨됐잖아요. 네. 그럼 5년 내에 나머지 하나에 당첨이 돼도 그거를 못 받게 하겠다는 규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정비사업구역에 일반 분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래도 그럼 조합원 걸로 분양을 못 받게끔 이렇게 하는 규정도 이번에 9월에 개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내가 지금은 2개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지금 하나 갖고 있는데 더 사도 되냐, 하나 갖고 있는데 일반 분양 청약해도 되냐, 이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게 많이 바뀌는데요.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한데 복잡하죠.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하나 갖고 있으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분양하는 거 청약하지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청약하지도 마시고 조합원 거 가서 지금 또 사지도 마세요 라는 식으로 되게 이걸 쳐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아주 그냥 명쾌하게 딱 써놔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개정이 이렇게 될지 안 될지가 사실은 저는 사실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불합리하죠. 네. 불합리하죠. 네. 왜냐하면 재개발은, 재건축은 있던 집을 부수고 대체해서 다른 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집이 아니에요. 근데 신규 분양은 없다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는 없던 집을 만드는 개념이니까 재당첨 제한이 저는 납득이 가는데, 이건 있던 집을 부수고 안 주겠다는 얘기는 그럼 그거에 준하는 저걸 줘야지, 프리미엄을 얹어 주든가.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생각인데, 일단 입법을 할 거고, 이거는 뭐 시행령 개정이 일단은 아니라, 뭐 내용 자체를 좀 조정해서 입법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입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입법을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사업 방향을 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이 입법하는 된다고 과정에서 보죠. 어떤 식으로 실제 입법이 될지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대책이 발표되면 늘 언제나 얘기하듯이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죠. 뭐 대표적으로 뭐 그거에 관련돼서 양도소득세를 올리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2개의 주택을 갖고 있었던, 재개발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는 멸시를 하고 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팔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전매를 금지하겠다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빨리 팔아라 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 재개발 지역에 개정한 이후로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는 지역에 2개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매각으로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괜히 정책 때문에 불안해할 게 아니라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2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는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더 센 카드를 꺼내면 꺼냈지 이거보다 약한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될 수 있다 안 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내년에 총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늘 언제나 정치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론조사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관계로 내년 총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은 지자체 선거고요. 그런가요? 지자체 선거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지자체 선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요건들이 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내세운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 사업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 이외에도 꾸준하게 투기 수요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무래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또는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아마 투자를 하기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올해 정부에서 예산을 10조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원래는 서울에서 상당히 많이 할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죠. 서울이 그렇죠.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6개 지역 빠지고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역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과거의 위성도시 중에서 지금 빠진 곳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 부분 저도 드릴 말씀이 좀 있었는데 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8월 말경에 확정을 한다고 하니까 네. 1차 시범지구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제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7월 말에 가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5개 네, 유형이 그렇죠. 있어요. 다섯 개. 우리 마을 하기 뭐 상권 달리기 이렇게 5개 유형이 있고 면적 기준으로 해서 5만 제곱미터 이하, 그다음 얼마에는 할 수 있고 이게 있어요. 가안은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지자체별로 전국의 지자체에다가 준비해라 시켜놓고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지에 대한 안을 8월 말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접수를 받아서 몇 월 안에 이제 선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는 넣어봐야 안 해준다 라고 이게 좀 확정을 좀 해준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지금 올해 안에 안 해도요 내년 초 상반기에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 내용에서 포인트, 서울시는 지금 안 해준다도 있겠지만 사실 포인트는 이거예요. 투기 방지 대책을 반드시 포함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죠. 선정을 하더라도 과거의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할 때 토지거래 허가 무조건 그렇죠. 가게끔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굳이 파리 대책에서 전혀 상관없는 도시재생 뉴딜이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불 붙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장애 뉴타운이 있어요. 지금 사실 도시재생으로 맨날 얘기 나오던 데가 장애 해제된 구역들 제일 큰데 13구역 이런 데예요. 장애 뉴타운 절반은 가요. 그리고 지금 올 상반기 이후에 뜨거웠어요. 장애 4 이런 데 지금 이제 이주할 거고 거기도 계속 불이 붙을
연방. 그 옆에는 해제돼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로 가면 이거 안 되는 걸 이제 이거가 여기가 뜨거워지면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 뉴딜까지도 넣어서 이거는 우리가 내 추이를 봐가면서 여기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봉합을 하기 위해서 되게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 부분을 껴놓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은 안 하겠다. 네. 일단 지금 안 한다. 내년에 바로 2월 달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에 돈을 10조를 쓰든 얼마 쓰든 쓸 거 아니에요. 네. 바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경기에 따라서. 네네, 좋습니다. 네.